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2호학번 이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내신으로만 하는 교과 전형, 재시문 면접을 보는 전형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교과 전형은 내신 가지고 하는 거여서 내신 등급을 잘 챙기는 게 준비라고 할 수 있고, 재시문 면접은 앞에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 같은 거 돌려보고 다른 친구들이 같은 문제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보면서 좀 아이디어도 얻어가고, 면접 영상 찍은 거를 다시 돌려보면서 어디가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잘했는지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좀 반복 위주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면접 시험 당일 의상은 무엇을 입고 했나요? 바지는 슬랙스 검정 색깔이었고, 이 셔츠 지금 입고 있는 거 똑같이 입고 왔었고, 그때는 겨울이어서 위에 곤 색깔 니트 같은 거 하나 더 입고 왔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의상을 보통 입어요? 근데 저는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코디를 한 사람을 그 면접장에서 한 4-5명을 만나가지고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다 셔츠 위에 니트 입고 아래는 청바지 아니면 슬랙스고 다 이런 식이어서 제가 무난하게 입고 갔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당시 출제된 면접 문제와 그 면접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충실함과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계열적 합평 재시문 문제는 21분 동안 7개의 지문을 보고 문제에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문제 2가지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문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한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연금 고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2가지 질문이 제일 어려운 메인 느낌의 질문이었던 것 같고, 둘 다 마땅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좀 어려운 난해한 사회 문제다 보니까 약간 질보다 양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여러 개를 풀어서 말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연금 고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보험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연금 고갈이라는 게 국민보험 같은 거 때문에 연금 고갈이 오는 건데, 저는 보험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보험이란 게 위험에 대비를 하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금전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 풍요로운 측면에서만 도움을 주고 있다면, 보험의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될 수 있다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금액 고갈을 좀 줄이면서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면접 보실 때 교수님 몇 분이 계셨나요? 2분이 계셨어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랑 눈이 자꾸 마주치는 분이었고, 한 분은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뭔가 쓰셔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이셨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압박 면접 이런 느낌이었나요? 질문을 안 하세요, 교수님들이. 이게 저는 생기부 면접이 아니라 재시문 면접을 본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막 저한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답변 시작하세요 하면은 그냥 제가 준비한 답변을 읽는 형식이어서 전혀 압박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7분 동안 말하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어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템포 조절 같은 거 잘하고 해서 그냥 준비한 걸 잘 말하면 되는 느낌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기실부터 문 열고 의자에 앉을 때까지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먼저 대기실은 엄청 넓어요. 영화관 같은 데서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강당 같은 데서. 네, 거기는 300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넓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300명 정도 앉아있고, 번호를 추첨해서 막 A조 1번, A조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 나가게 되고요. 문제를 푸는 장소는 한 교실 하나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길다란 책상이 이렇게 쭈르륵 나열되어 있고, 다른 과 학생이랑 옆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본 고사장으로 이동하는데, 본 고사장도 똑같이 교실 하나 정도 크기가 되고, 교수님들이 가운데쯤에 책상 2개를 놓고 앉아 계시고, 의자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준비한 걸 답변하면 되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질문이 안 나오는 게 면접을 잘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추가 질문이 남았다는 거는 시간이 남았다는 건데, 다른 학생들이 전부 다 7분 동안 답변을 하는데 막 저 혼자 5분만 답변을 해서 추가 질문이 나온 거라면 뭐 똑같은 내용의 풍성함을 담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는 거의 7분을 꽉 채워서 말해서 추가 질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입시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입시할 때는 저는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보니까 내신 준비하다가 번아웃 오는 친구들도 많고 1점대가 나오던 친구들도 한 학기 2점대로 부쩍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되게 힘든 기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체력 유지 못하고 방전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체력 관리를 하셔야 끝까지 집중해서 수험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에서 듣는 과목은 무엇이 있고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 1학년은 한 가지 고정 과목하고 6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돼 있는데 1학년 세미나라고 교수님하고 밥 먹고 상담하는 과목이 하나 있고 나머지 과목은 경제 원론, 경영과 사회, 세계 경제와 기업, 학문 세계 탐구, 생명과학의 세계, SW 프로그래밍의 기초 해서 총 7가지 과목을 듣고 있고 제가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과목은 경제 원론이라는 과목인데요. 고등학교 경제는 사실 조금 겉핥기스러운 면이 있는데 진짜 경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경제 원론 과목 들으면서 배울 수 있고 그래프나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과목? 세계경제와 기업이라는 과목이 정말 어려운데 원래 1학년이 듣는 과목이 아닌데 제가 수강 신청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돼 있어요. 영어 강의거든요. 교수님이 수업을 다 영어로 하시고 시험도 전부 영어로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업을 들어도 한 60%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녹화 영상이 따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어서 한번 수업을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고 시험에서도 75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 50문제하고 서술형 2문제가 나오고 특히 서술형 2번째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서술형 2번째 문제는 제가 만약에 세제 산업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의사소통할 건지 4가지를 쓰고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중국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걸 또 영어로 써야 하잖아요. 저는 우리말로 쓰는 것도 자신이 없는 문제인데 그걸 영어로 쓰라고 나왔으니까 보자마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시험은 사실 조금 망한 것 같아요. 애초에 1학년이 수강하지 않는 과목이라서 지금 그 전체 인원 중에 본인만 1학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 잘하세요 여러분.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학교별로 수강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른데 그 어느 학교 수강 신청 꿀팁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탭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 있는 학교는 미리 탭을 다 띄워놓고 학수번호를 다 입력해 놓은 다음에 Alt 탭 하면서 이게 빠르게 클릭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개의 탭을 띄울 수가 없는 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수번호를 미리 메모장에 복붙을 해놨다가 하나하나에서 복붙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미리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망했다고 할 수 있죠. 뭐 한두 개를 하는 동안에 다른 과목이 이미 마감이 된 거예요. 인기 있는 과목이. 그래서 인기 있는 과목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영상 찾아보시고 준비 잘 해주세요. 1학기 생활을 더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수업 이외에 활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재밌는 게 많긴 하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역시 밥약. 대학교 가면은 선배들한테 밥약을 걸면은 선배들이 밥을 사주세요. 식비 절약에 아주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배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학교 생활에 관련된 꿀팁도 얻고 시험 족보도 받아오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말고는 번개 모임이라고 해서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 지금 만날 사람 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나가도 아주 재밌고요.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팅 정말 재밌어요. 그 동아리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저는 농구 동아리 하나만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저희는 농구장을 마당이라고 부르는데 마당에서 뭐 짜장면 먹을 사람 해서 가면은 1학년은 다 공짜거든요. 많이 나가서 선배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같이 공도 던지고 뭐 동아리 활동 진짜 재밌어요. 국어 공부 팁 한번 좀 주시면. 국어가 종류가 나뉘잖아요. 언매, 화작, 문학, 독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학은 그렇게 잘하던 편이 아니어서 독서에 관련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 게 국어를 잘 풀려면 글을 빨리 읽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 글 읽는 속도는 빨리 읽는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매산비 같은 걸 풀었었는데 그때는 글을 한번 싹 읽으면은 한 30% 정도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모르는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다시 찾아 읽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달라져. 글 읽는 속도는 절대적인 속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 70-80%가 남아있는 거죠. 너무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내용들이 아니면 머리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문제도 웬만하면 풀 수 있고 좀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선지가 나왔을 때는 그게 어디 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이었는지 기억하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글을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독서는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수원 수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쉬운데 수능 수학은 나오는 게 정형화가 돼 있어요. 어느 단원은 어떻게. 다만 그게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다 공부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지수 로그에서는 어렵게 다뤄야 할 킬러 소재가 한 15개 정도 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 파트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내가 그 유형에 대해 이해했으면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보진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수학은 어느 소재를 가지고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지 두 가지를 파악하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맞을 수 있거든요. 문제 풀 때 좀 그런 걸 유의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소재를 가진 문제지?
어떤 사고 과정을 요구했지? 같은 거 생각해보면서 기출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듣기 역량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듣기 다 맞는 거는 사실 전 어렵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매일 조금씩만 들어도 듣기 다 맞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내가 듣기 하면서 독해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냐가 중요한데 절대 듣기를 틀리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문제 더 풀겠다고 듣기 하나 놓치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고 저는 듣기를 절대 안 틀리려고 딱 7문제만 정해서 풀었어요. 18, 19, 20번 도표 문제 4개, 7개 하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어법 선지에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으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거는 독해인데 문제 풀이 순서가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국어나 수학은 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걸 크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영어는 문제 풀이 순서에 따라서 점수가 진짜 확 달라지거든요. 자, 2학년 때는 영어가 자꾸 2가 떴었는데 3학년 올라오고 나서 겨울방학 때 약간 푸는 순서를 조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못하는 유형을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순서 삽입 쪽이 조금 어려워서 앞에서부터 30번 그러니까 적절한 흐름의 어색한 단어 찾기? 막 그 문제까지만 풀고 이제 장문 적회로 넘어가서 뒤에서부터 오다가 다시 빈칸부터 풀어서 순서 삽입을 마지막에 푸는 순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스타일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 문항을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시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쓰게 들으세요. 본인이 선택한 탐구 과목 공부 방법. 저는 생활관리하고 사회문화 선택했는데 생활관리는 이기홍쌤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기홍쌤 정말 생일 잘하시고 수업 잘하시니까 근데 기홍쌤 수업이 좀 어려워요. 정말 좋은 수업이지만 그래서 쌤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인강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사문을 한 번씩만 제대로 해놓으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 문제 안 틀리고 도표 문제 적응됐다 싶으면은 조금 시험시험 해도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게 면허로 본인은 머리가 좋으셔서 편하게 하신 거고요. 고려대 대학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학교 시상. 시설이 진짜 좋아요. 경영학과는 건물 3개를 쓰거든요. LG포스코 경영관, 현대자동차 경영관, 경영본관에서 건물 3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차관이라고 불리는 현대자동차 경영관이 가장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플러팅 라운지라고 하는데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과제하는 사람도 있고 줌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가 진짜 편하고 세련되게 생겨서 좋아할 뻔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열린 도서관 제일 좋아해요. 도서관 가면은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자주 이용하세요. 고려대는 구기숙사가 있고 신기숙사가 있는데 신기숙사는 거리순이에요. 이번에는 여수쯤에서 떼렸던가 제주도하고 부산 여수 아니면은 신기숙사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기숙사를 이용해야 하고 구기숙사는 성적순 기숙사예요. 저는 내신 성적이 높았으니까 그 구기숙사 신청원에서 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정말 구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인 1실이고요. 방 구조가 문이 여기 있으면은 침대가 있고 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 침대에 1층은 책상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3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옷장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2층 침대잖아요. 일어나면은 천장에 머리를 박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기울인 채로 겸손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복도를 가다 보면은 끝쪽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딸려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밖에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복도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분명 학교 수업 들으러 나가려고 옷을 잡고 나왔는데 반대편에서는 팬티만 입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한 학기 단위로 1학기에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은 2학기까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주량이요. 보통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게 주량을 물어봤을 때 자기 주량을 솔직하게 말하면 절대 안 해요. 저는 누가 주량을 물어보면 한 병 조금 넘게 마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병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한 병은 나 못 마셔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한 병 조금 넘게 마십니다. 그리고 한 병 마신다는 사람은 얼마나 마실지 몰라요. 2병을 마실 수도 있고 진짜 한 병일 수도 있고 3병을 마실 수도 있어요. 2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부터는 조금 실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하고는 적당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마시고 막 먹고 죽자라는 마인드로 먹지는 않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저희 집이 8층이거든요. 엄마가 엘리베이터 8층을 눌렀는데 제가 엄마한테 뭐 하냐고 8층을 누르냐고 엘베는 3층, 6층, 9층에만 서니까 9층에서 서서 걸어서 한 층을 내려가자 말을 했다는데 아마 그날 36구를 했나봐요. 제가 그런 헛소리를 했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전 기억은 안 나요 사실. 근데 그날 그냥 369를 해서 생각이 그렇게 날라가요. 저는 취하면 헛소리를 한다는 걸 그날 확인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고 있죠. 흑역사가 언제 생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 맛집 아시나요? 고려대 주변 맛집. 당연히 알죠. 여러분 안함 놀러오면 밥 한 끼 정도 사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시온고 출신의 다른 선배한테 밥약을 걸어서 초밥을 사주셨거든요. 그분이 먹고 왔는데 선배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맛집 공유돼요? 소포라는 앱이 있어요. SOFO라는 앱인데 여러분이 대학 가시면 필수적으로 깔아야 할 앱 중에 하나예요. 자기 대학을 입력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맛집 리스트들을 찾아주는 그 앱이 있거든요. 대학 가시면 유용하니까 따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대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해봐도 고3 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3 때 선배들 하는 거 있으면 뭐 재밌게 듣긴 했는데 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래도 기억해 놓으면 언젠가 쓸모 있는 말들이니까 꿈을 크게 가지고 고3 때 1년 바짝하면 생각보다 대학교 레벨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은 몇 개월 힘내서 꼭 높은 대학교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잘 가면 좋잖아요. 남은 기간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